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시모를 마주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이 시댁 집안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시모가 원하는 걸 전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건 시모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를 질려버리게 만들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얼굴 보며 저녁 한 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도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손에 들고 계신 조미료통을 국에 넣으시려 하시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국의 간을 보게 됐는데 간을 안 하셨는지 상당히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내려놓으신 조미료를 들어 국에 털어 넣은 뒤 간을 맞췄고 잠시 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을 차린 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시모가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시모가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땐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 사건 하나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 시모가 목을 부여 잡으시며 숨이 막힌다고 남편을 붙잡으며 괴로워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을 살펴보더니 시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저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음식을 같이 만들었을 때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었어? 엄마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당신이 뭘
잘못 넣은 게 있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음식 준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서 내가 간을 봤을 때 싱겁길래 미역국 앞에 놓아두신 조미료를 넣긴 했었거든. 설마 그 조미료통에 조개불말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왜 올려놓으신 거지? 아, 우리 엄마가 미역국에 조미료를 넣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대로 넣었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내 말 맞지? 아니,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다면서 조미료통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어느 누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나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간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시면 책임질 거야? 앞으로 항상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신다고. 아유, 됐다. 그만해라.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새아가가 일부러 그랬겠어?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지.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내 아들이 먹을 미역국을 따로 퍼놓은 다음 간을 따로 맞추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네가 조미료통을 다시 넣어놔서 나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미역국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조미료통이 생각났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잖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나는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미료를 넣었던 건 잘못을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가 알레르기에 예민하시면 조미료통을 내려놓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화장실로 가시는 바람에 일이 터지게 된 거라 전적으로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쓰러지게 된 이후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남편이 시모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었죠. 시모가 알레르기로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저보고도 간단하게 짐을 챙기라는 말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이 조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만 탓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배고프다고 계속 보채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머님이 내려놓으신 조미료통을 들고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고민할 정도였으면 그냥 넣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당신이 임의대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왜 아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일단 짐부터 챙겨. 우리 엄마 알레르기 한번 앓게 되시면 며칠간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온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이참에 점수도 좀 따고 얼마나 좋아.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은 법이야. 당신은 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거야? 나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연애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데? 가기 싫다는 거야?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럼 일단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도 봐줘야 하는데 며칠간 옆에서 신경 써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당신은 머리가 없어?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저도 시모에게 여쭤보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예 잘못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 만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꽤 오랜 기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은 거의 모두 제 몫이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벌써 3달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레르기로 한번 앓게 되면 오래 아프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당신 입장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힘들어도 어쩔 수 있겠어.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어쩌겠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뭐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는 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 좀 받아서 이제야 몸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거칠고 무뚝뚝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고 더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시모 방에서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늙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며 화를 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켜나가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따로 부르려는데 시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시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다 미안했다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불화가 온 것 같다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곤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저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양손을 잡은 뒤 세상을 떠나겠다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워낙 강하게 몸부림을 치셔서 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시모의 행동을 말리려던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시모의 발에 걸렸고 제 발에 걸린 시모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 잡으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시모의 비명소리에 남편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시모의 말에 결국 허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 때문에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댁에서 거의 1년간 시모의 수발을 들으며 온갖 잡다한 일들은 제 몫이 되어 버렸죠. 허리는 한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이 된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항상 누워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시모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실 때 외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어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면서 핸드폰의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그날 하루 온몸이 뻐근했는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축을 받으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운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그동안 저를 속인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됐다.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막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찬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내가 요즘 들어 온몸이 더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죠. 빵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입 주위에 크림이 다 묻었겠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것도 대단하신데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저를 부려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요? 너를 평생 부려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걸려버렸네. 그래, 애초부터 허리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어. 반대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지금까지 전부 다 너를 속인 거였다. 어차피 내 아들은 너보다 나를 믿거든. 처음에는 너를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혼시킨 뒤 2번 다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막상 네가 내 집에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편하던지 그냥 끼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네가 넘어졌을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하면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거다. 이왕 들킨 거 그냥 내 집에서 평생 눌러붙어 살아라.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 편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물을 흘렸고 저 사람이 항상 내 탓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제가 피해를 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이혼할 거고 저를 속인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게 찬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냅다 부어 버렸어요. 찬물에 온몸이 젖은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저와 시모를 보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자는 거 깨웠다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후 사정 확인하지도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순간이었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터라 남편의 뺨을 똑같이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시모가 그동안 거짓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많이 났는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기 때문에 시모와 서로 뒤엉켜 뒹굴어 버렸네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가 저를 속인 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이 끝이 나게 되었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너무 달랐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되다니. 참 세상 좁단 말이야. 아이고, 임신했네.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거야? 너 눈물이 저렴해서 네 애는 좋겠다. 혼자서 짜장면 먹으러 온 거 보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딱 알겠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 했잖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먹고 가세요.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못 볼 걸 봐버렸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나오려 하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저 때문에 인생을 말아 먹었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만삭인 제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조공원들이 겨우 뜯어 말려 전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이미 한 움큼 빠진 상태였죠.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지만 아랫배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전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려고 더욱더 난리를 쳤습니다. 식당에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지금 누굴 건드린지 알아? 뒤돌아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여보, 괜찮아? 아니, 저 인간들 누군데?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몸부터 신경 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저 덩치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저 식당 주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니? 아들, 우리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식당 주인이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더 큰일 난다는 거 몰라? 혹시 오늘 식사 초대받았던 분들인가요? 불우유 초청으로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건가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어제 신청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 좀 먹고 싶었는데 당첨되길래 들뜬 마음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 원수 같은 맏며느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올라와서 이성을 놓아버렸네요.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노는 물이 저렴하다면서 낮잡아 보더니 당신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불이유 돕기에 신청한 걸 보면 저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면 우리 정말 곤란하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내가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요즘 남들 다 아는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예민해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찰 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전 남편과 시모는 재혼남 얼굴을 보자 쌍으로 대발작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 남편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제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들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전시모와 전 남편이 왜 경찰을 피하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잃게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 남편은 전시모와 전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와 그리고 저와 아이를 지켜줄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